안녕하세요. 노동자의 난입니다. 돈세형도 노동자 생활을 한 25년 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 여러분들, 노동자로 끝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노동자도 꿈이 있어야 되고, 저처럼 직장 생활을 25년, 노동자 생활을 25년 했는데, 저는 꿈이 있었고 직장 다니면서 지속적인 주식 공부를 했고요, 경제 공부를 했습니다. 노동자도 투자가가 될 수 있고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머리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멤버십 회원님이 비트박스 분석을 요청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호재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방송 전에 비트박스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좋은 소리, 쓴 소리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회원이 되신 거는 저에게 실전 투자를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쓴소리도 좋게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뭘 잘못했고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비트박스는 수입 소고기, 축산물, 그러니까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직거래하는 전자 상거래입니다. 플랫폼이죠. 트럼프 관세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비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거 보고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실력가들은 방송 인중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 너무 믿지 마세요. 돈세형 같은 실력자는 별로 없습니다. 다 믿지 마시고, 사실 돈세형도 다 믿으면 안 되죠. 철학의 제 기준에서 돈세형 형님 여절 구독자입니다. 얼마 전에 관세 이수에 현재 18%입니다. 마이너스죠. 팔아야 할지 한 번만 봐주세요. 돈세형님 방송 보면서 나름 공부하고 연구해서 들어간 건데 물타다 비중이 40%나 됐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쓴소리도 오늘 하겠습니다. 40%를 투자했다는 거는 돈세형의 채널 공부가 부족하신 겁니다. 이런 중소형주에 절대 내 자산의 40%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면 저는 비중의 80% 이상은 초우량주에 투자를 합니다. 충분히 초우량주에 투자를 해도 대한민국엔 이보다 더 싸고 배당 주고 좋은 종목이 널려 있는데 굳이 중소기업, 불안한 기업의 자산의 40%나 투자했다. 아주 잘못된 투자입니다. 쓴소리. 매수 이유는 예전 광우병 사태 이전에 모든 가게가 미국산을 쓰고 소고기 구이집이 많았는데 호주산으로 바뀌면서 질긴 식감으로 싹 사라졌다가 이번에 미국산 풀리면 예전처럼 소고기 구이집이 다시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생각은 맞다. 이 생각은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래도 관세 전쟁을 하는데 수입 소고기가 증가할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길게는 안 갈 거예요. 단기적인 테마일 거다. 마이너스 18% 난 거는 초량주도 30%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본전 왔다가 대박 났다 그러거든요. 최근에 하나시스템 돈세형이 마이너스 반토막 났던 거 다시 살린 겁니다. 지금 수익률이 뭐 300% 400% 되지 않습니까? 18% 손해는 그리 잘못된 건 아니다. 물 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주식을 물 타는 건 아니고 자산에 40% 들어간 건 매우 잘못된 거다. 이젠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돈세형의 가족이 됐다면 이런 나쁜 습관은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에 매우 좋은 초량주가 너무나 싼 게 많은데 굳이 코스닥을 살 필요는 없다. 배당 주고 싸고 최근에 돈세형이 추천한 HD, 현대 있지 않습니까? 두산, 바켓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40% 사면 결국에는 1, 2년 뒤에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왜 비트박스, 저도 잘 모르는 비트박스?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배당도 안 주지 않습니까? 굳이 40%나 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석을 하겠습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25,500원에서 상장되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상장 대비 한 40% 반토막이 난 것 같은데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식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상장되고 얼마 안 된 주식을 매수를 잘 안 해요. 바닥은 찍은 것 같고 턴을 하니까 지금은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코스닥이고 좋은 주식도 많은데 굳이 저 같으면 안 한다. 시가총액 641억 싸 보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시가총액이 641억 싸 보여요. 2만원 갔던 게 11,000원 가면 싸 보여요. 하지만 가치 분석을 해보면 그리 매력적이진 않아요. 제가 가치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PBR 3배,
싼 거 아닙니다. PER 28.39배. 싸지 않죠. 배당금 없어요. 배당 수익률 없죠.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김기봉의 27%, 44.38%인데 정상입니다. 하지만 약간 대주주가 적다. 그렇지만 문제될 건 없다. 매출 구성을 보니까 상품 매출이 69%고요. 중개 매출이 28%, 기타가 2%입니다. 축산물 유통하는 회사예요. 플랫폼 전자상거래를 하는 거죠. 한국 주식을 할 때 수출 구성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구 절벽 아닙니까? 저는 수출하지 않는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럼 뭡니까? 수출이 없지 않습니까? 수출이 제로예요. 저는 일단은 이런 주식은 매수를 안 합니다. 단기적인 테마,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런 이슈로 단기적으로 상승은 가능해요. 수출이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단점은 분명해요. 관계사 현황을 보니까 특이한 건 없고 창고, 보관업, 냉장 회사가 하나, 자회사가 있고요. 뉴스를 보니까 자회사 하나를 샀더라고요. 홈쇼핑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캠핑, 바베큐, 홈쿡, 간편식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먹을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기가 맛있어 보이고 제가 고기 단가를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모르겠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뭐 간편식 먹을 게 많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고기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경치 좋은 데 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가족들과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잔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이런 간편식도 해요. 치킨이고 이거는 쪽갈비. 미트박스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많은 상품이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고기, 육가공품, 양념육, 농산물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거죠.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4년 연속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지만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3%대 나오고요. 부채 비율은 192%니까 어느 정도 부채가 있죠. 유보율은 3,357%니까 현금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회사는 아닌 것 같지만 부채 비율이 192%면 적진 않아요. 매출이 4년 연속 성장했다는 건 매우 좋고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성장을 했다는 것도 좋아요. 다만 단점은 영업이익률이 한 10%대 8%대는 나와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적다. 그리고 배당이 없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미트박스의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지속적인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회사는 맞아요. 작년에도 64%가 성장을 했고 25년도 32%대 성장 예상, 26년은 13%대.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올라오고 ROE도 점점 올라올 예상입니다. 재무가 나쁘진 않고 좋습니다. 수입 육류 판매 기업이고 미트박스는 미국 통상 압박이 오히려 호재다 좋다 이거죠. 축산물 및 식자재 판매 전자상거래 1위더라고요. 수입 소고기, 수입 돼지고기 주요 판매 상품이고 미국 소고기 수입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미국 연령 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트럼프의 압박이 성공한다면 수입용 거래가 활성화 될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죠. 기간이 짧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뭐 한 달 정도에 확 오르면 팔고 나와야 될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이징 식당서 미국 소고기가 퇴출된다면 한국 수입이 확대가 기대된다. 수입용 플랫폼이 부각되고 있고 한국 수입 제한이 완화될 분위기인데 그러면 미국산 소고기가 유입이 확대가 된다. 트럼프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30개월 제한이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했더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악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광우병 때문에 대한민국이 데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입장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법인 것 같아요. 광우병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악법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면 수입 소고기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맛도 좋아요. 30개월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근데 트럼프가 압박을 하면 해제가 된다면
상승이 예상됩니다. 통과돼서 상승을 한다면 한 달 안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수입 소고기 비중이 40%고 수입 돼지고기가 20%니까 전체 매출의 60%는 수입 고기죠. 유통 금융시장 진출했다는데 별 의미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스테이커스 지분을 100% 인수했다는데 43억이고요. 식육 포장 처리 업체더라고요. 시너지 효과가 조금은 있지만 별 의미하는 건 없을 것 같다.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트박스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641억, 26년 매출은 1661억이고요. 26년 영업이익은 71억입니다. 가치 분석을 할 때 710억 정도 나오고요. 현재가 11,470원인데 가치평가에서 12,700원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가치 분석을 하면 많이 상승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단기적인 트럼프의 호재로 상승을 한다면 재빠르게 팔고 정리하셔야 돼요. 크게 할 게 없다. 트럼프 관세 전쟁에 수혜주는 맞고요. 광우병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지만 단점은 뭐냐? 해외 진출을 안 했어요. 국내 시장만 한다는 거는 단점이에요. 큰 기대를 안 합니다. 지금의 위치는 매수할만 하지만 먹을 게 별로 없다.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주간 차트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주식을 사면 매우 위험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고요. 조정을 마무리하고 트럼프 관세 이런 단기적인 테마로 상승을 이렇게 크게 했던 것 같고, 이런 때 팔고 나와야죠. 지금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요 정도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매도가 맞다. 길게 가면 안 됩니다. 단기적인 테마 호재로 수입 소고기 완화로 이렇게 상승한다면 한 달 안에 팔고 나와야 될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물량을 자꾸 실다 보면 끝도 없이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주식은 맛배기로 사는 거지 절대 비중을 40% 이상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돈세영입니다. 25년 1월부터 멤버십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결심을 했습니다. 멤버십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영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십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정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